데미안이 그냥 커피면 시타르타가 티오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럼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저는 몇 년 전에 네이트판 중독이었는데 그거 끊었습니다. 9시에 회사를 도착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 9시 10분에 그냥 조퇴하고 집에 갔어요. 어머! 사랑 땜시. 네, 사랑 땜시.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뽀뽀나 한번 해줘라. 그런 말을 하고 잡혀갈 싶었던 수 걸 있다. 수도 있어. 잡혀갈 수 혜스는 있다. 참 뽀뽀 장면 좋아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믿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달콤한 여름 휴가가 끝나고 하반기 업무가 슬슬 시작될 8월 말인데요. 저희가 시즌에 맞춰서 새로운 시작, 성장 이런 주제를 좀 잡아볼까 하다가 너무 식상하다, 너무 희망적이다. 사실은 지금 닥쳐오는 고난들을 버티기에도 바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요즘의 키워드는 어쩌면 성장이 아니라 극복이 아닐까. 맞습니다. 극복이란 말은 실패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복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고 오늘의 주제도 극복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극복이란 말이 좀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실패들을 대하는 방법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문전에서 가장 극복을 잘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시타르타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르타에 꼭 맞는 게스트분들을 저희가 또 섭외하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저는 좀 웃음이 나요. 여러 조정들을 통해서 맞아. 드디어 저희가 모신 분들 소개해 주시죠. 민음사 논픽션 팀 편집자 이황재 차장님과 사이언스 북스 마케터 지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음사 논픽션 팀 이황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 마케팅부 이지혜입니다. 혹시 왜 시타르타 편에 섭외가 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추측이 가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등남을 했는데 네. 오, 축하드려요. 이 시타르타의 주요한 내용 중에 아들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맞습니다. 섭외를 맞습니다. 해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명심보감을 또 네. 편집을 해주셨고 해서 예. 시타르타, 동양적인 깨달음 이런 데서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또 한자도 굉장히 잘 쓰세요. 그걸로 유명하시잖아요. 판서왕. 아니 근데 이 시타르타 불교 얘기인데 명심보감하고 이렇게 동양으로 확 묶어버리는 게 좀 무리지 않나. 디테일. 해초리 드가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독서 모임에 부른 이유가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는 이렇게도 황제차님한테 까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저희의 스테이지니까 막 평상시에 못할 말 까불어보자. 까불어 볼 수 있는 거죠. 섭외할 때도 저희가 굉장히 공들인 게스트세요. 저희가 사실 그런 과정으로 섭외를 하지 않는데 직접 황제차님 자리에 찾아가서 겁을 줬다가 피다가 시타르타처럼 기다렸잖아요. 마지막엔 기다림. 응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꾸꾸꾸 지혜꾸님. 어떻게 본인이 섭외가 되셨나요? 저는 정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타로 때문에 섭외가 되지 않았나 싶었었습니다. 뭔가 그 내면을 성찰하는 구도자 이미지.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티셔츠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이제 불교에 대한 MZ들의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타르타를 새로운 표지로 새롭게 선보인 것에도 뜨거운 불교 열풍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제일 걸맞은 게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셨는지 또 궁금해요, 지혜님. 저는 꽤 많이 있었어요. 한 오. 재작년부터 명상을 시작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오. 자연스럽게 뭔가 불교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이런 말들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진짜로 절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혜꾸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애정의 표시인가요? 그게 아니고 자기 물건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놨는데 지혜 거다라는 의미예요. 지혜 거. 거. 근데 좀 귀엽게 지혜 거. 맞아요. 본인이 만든 네, 어쨌든 정말로 의외의 조합 지혜꾸와 황제 차장님 모시고 독서클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은요.
가장 최근에 내가 겪은 실패는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패들도 있고 인생 곡선에 영향을 주는 큰 실패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실패들이 있을 텐데 그 실패 중에 가장 최근에 겪은 실패, 극복 중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지 혹은 회피 중인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작은 실패로 생각을 해봤을 네. 때 올해 1월 1일부터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한 번도 달린 적이 네, 없거든요. 저 금시초문이네요. 네, 제 마음으로만 달리기를 해야겠다라고 아. 마음을 먹고 아. 심지어 제가 이제 9월 20일에 살리오 큐티랑 오, 예매를 했어요. 티켓팅하기 네. 엄청 힘든 거잖아요. 네. 아람 부장님이 하다 실패하시던데. 아, 근데 큐티런을 등록을 해놓고 한 번도 뛰질 않으셨다. 그 10km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쩌시려고? 진짜 이제부터는 어. 달려야 되는데 어제도 달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너무 더워서. 네, 그냥 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달려야죠. 예전에 달렸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너무 힘들면 걷다가 그냥 저 혼자서 끝내도 되고 그 행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도 저 혼자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네. 아, 이미 근데 실패 시의 계획까지 다 있네요. 이름이 큐티런이라서 못 참은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지금 이게 이제 나가고 나서는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일 텐데 그때 저는 진짜 달리고 있기를, 달리는 거를 습관을 들이고 있기를. 네,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차장님. 사장님은 최근에 겪은 실패, 이 실패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언가 도전을 해야 실패도 하지 않나. 근데 도전을 최근에 한 적이 있나? 라는 오. 생각부터 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대단히 진부한 얘기인데, 김민경 대리님이 아까도 저한테 보자마자 가까이서 오랜만에 보니까 살이 쪘다고. 사실 제가 결혼한 이후로 죄송해요. 꾸준히 살이 계속 찌고 있고 아, 그 좋은 신호죠. 행복하시다는. 그런가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실 때마다 이제 그만 쪄라. 어. 빼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만 쪄라. 건강을 조금. 그럼 그때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뺄 수 있어. 근데 안 되더라고요. 도전을 해보셨어요? 운동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식사량을 줄인다거나. 어. 예전에는 식사량만 줄이면 살이 금방 빠졌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큐티런. 맞아요. 큐티랑 함께. 이미 마감 근데 그게 계속 그 자정이나 이럴 때 새로 고침하면은 취소표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큐티런을 나가시면 그 캐릭터 티셔츠랑 캐릭터 모자랑 쓰고 뛰시면 돼요. 산리오 친구들 캐릭터 아세요? 키티. 쿠로미는 알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게 체중 조절이 아닌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살쪘다고. 저희는 맨날 보는데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도 근데 차장님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전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패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습관을 고치고자 최근에 해보려고 했던 게 제가 쇼츠에 완전 중독돼 있어요. 그게 너무 뇌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끊으려고 했어요. 끊으셨어요? 실패를 했죠. 실패해서 그나마 내린 절충안이 평일엔 보지 말자거든요. 평일엔 안 봐요, 제가 쇼츠를. 그럼 7분의 5는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주말에만 보자 했더니 주말에 그냥 고삐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4시간을 쇼츠랑 릴스만 번갈아서 보는 걸 각자 다른 게 뜨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그 주말에 토요일 오전까지는, 토요일 오후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영역을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보는 시간을. 네네.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 체계가 됐다면 전 정말 위대한 많은 일들을 다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끊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아예 삭제할까? 지금 여기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저 생각나는데 오. 저는 몇 년 전에 네이트판 중독이었는데 그거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냥 결시친 카테고리요? 네 맞아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보면서 진짜예요 이거? 이 사람 더 노력해야겠네. 좀 이야기 짓는 능력이 별로네. 주작극. 네. 그러니까 문학으로 탐독을 하신 거군요. 뭐 그냥 자극적이니까. 근데 진짜로 저는 끊었습니다. 끊어야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게 아침 출근하면서 봤는데 출근 시간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너무 그때만 딱 재밌어서. 보신 거예요? 하루 중에? 출근길에 그냥 계속 클릭하면 계속 연관글이 나오고 자극적인 제목에 끌려서 클릭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막 월수금만 보자 이러면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실패는 아직 현재 진행. 아니 혜진 과장님의 최근 겪은 실패는 무엇인가요? 저는 근데 귀엽고 작은 실패를 얘기하실지 모르고 진지하게 생각해 왔나 싶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나설 때 항상 패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퇴근을 할 때 기분이 좋거나 산뜻한 적이 최근 1년간 한 번도 없고 항상 퇴근할 때 뭔가 내가 계획했는데 못한 거 그리고 일정 못 맞춘 거 누구에게 미안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실패라는 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제 머리 천장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돔처럼 더 씌워져 있는 느낌? 제가 가장 왕성하게 책을 편집했던 때 제일 잘 나갔을 때. 그리고 성과가 가장 좋았던 때 이런 뭔가 최고의 순간과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그때만큼 잘하지 못했어. 그때만큼 빨리 못했어. 효율적이지 못했어. 계속 이거를 비교를 하니까 민경님이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라서 그래요. 위로를 해주는데 이게 차라리 그래서 그런 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한 그 민경님의 말 속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게 우리 둘이 같이 한 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서로 다르게 보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경님은 축구로 치면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3 스코어 무승부로 끝났어? 그럼 민경님은 내가 3골 넣었어. 이거를 봐요. 근데 저는 수비수의 포지션으로 늘 항상 저를 상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내가 왜 마이너스가 됐지? 한 골 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럼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복귀하는 나의 습관.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쩌면 나는 이 익숙한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라 아이스가 근데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에 관련해서 퇴근할 때 느끼는 그 어딘지 모르는 찝찝함 이거를 못 느끼시는 분 없잖아요.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들. 저도 퇴근할 때마다 오늘 엉망이었어 하면서 퇴근하거든요. 저도 그 엉망이었어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죠. 니들은 잘했냐? 근데 민경님이 이런 말 해주면 뭔가 좀 풀려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일의 태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저는 사실 그게 고통스럽겠지만 본인은 멋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최전성기. 내가 제일 날렸을 때랑 본인을 비교하는 게 약간 좀 일을 예술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사실 제가 위로를 해줬다기보다는 많이 배운 게 있죠. 저는 또. 이렇게 위로를 잘해준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타르타와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헤르만 헤세는 1887년 독일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세계대전 기간에는 그 나치에게 탄압을 당하기까지 굴곡이 많은 인생사를 보냈죠. 이러한 경험이 녹아든 깨달음, 성장, 극복이 주제인 소설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을 당시 할리먼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성장에 대해 관통하는 듯한 대담한 묘사, 전통적인 인도주의의 이상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이다. 대표작이 저희 세계문학 전집에도 이제 다 있잖아요. 그쵸.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시타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황야의 일이, 유리알 유이, 크눌프까지. 그 중에서도 이 시타르타가 제가 그 몇 년 전에 알려드린 헤르만 헤세를 찍을 때만 해도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주목을 하시지 않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때 데미안이 그냥 커피면 시타르타가 티오피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럼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 근래. 작년에 요 근래에 한 2, 3년 안에. 맞아. 갑자기 이렇게 역주행을 해서 지금 거의 세계문학 전집에서 넘버1을 다투는 정말로. 네. 네. 작품이 되었죠. 근데 이 책이 독특한 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를 쓰고 헤르만 헤세가 더 이상 나의 내적인 체험이 없이 그대로 써내려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뜻에서 1년 반 정도 절필을 하고 2부를 다시 썼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1부와 2부 사이에 심한 우울증도 앓았고 깊은 내적 체험을 한 후에 그 경험을 맞습니다. 토대로 쓴 점이라는 점이 작품 외적인 진정성? 그쵸. 또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실패를 정말 극복해보고자 했던 헤세의 마음이 녹아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시타르타의 줄거리 자체도 그거랑 크게 다르지 네. 않거든요.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 그 시타르타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기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저도 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동명이인인 어떤 젊은 청년 시타르타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는 여기서 고타마라는 이름으로 스승으로 등장을 하고 시타르타라는 청년의 그 맞습니다. 성장기입니다. 인도의 가장 높은 계급인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난 시타르타인데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나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싶다. 왜 살아가는지. 그거를 위해서 나는 한번 떠나보겠다 마음을 먹고 친구인 고빈다랑 부모의 곁을 떠나서 탁발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탁발승이 머리를 다 깎고 거적대기만 입고 아주 심한 고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욕망을 다 거세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마을에 그 고타마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요. 고타마는 이미 그 당시에 모든 깨달음을 얻고 이미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에 대해서 설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친구인 고빈다는 잘됐다. 이제 바로 고타마 밑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얻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타르타는 고타마님을 딱 봤을 때 너무 깨달음 얻으신 분이라는 걸 알겠다. 그분의 걸음걸이, 손가락 끝에서부터도 알겠다. 근데 그걸 내가 저분의 말을 듣고 막 받아 적고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고빈다야 너는 남아있어. 나는 떠나겠다 해서 탁발승인 삶도 버리고 완전 떠나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2부인데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죠. 뭐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 벌어서 기생 카말라랑 같이 썸도 타고 뭐 술, 여자, 도박 다 취해가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극한까지 경험해보죠. 자기가 그동안 터부시하던 그 모든 것들의 어떤 네. 욕망의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그렇게 살다 죽었을 텐데 어느 날은 꿈을 꿔요. 시타르타가. 새장 속에 새가 죽어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내면의 나구나. 이걸 깨닫고 갑자기 그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뱃사공 바주데바의 곁으로 가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입니다. 강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주데바와 함께 배에 이렇게 사람을 건네주면서 됐다, 거의 됐다, 99%까지 된 찰나에 당신의 아들입니다. 카말라가 갓난 아기를 건네주고 생을 마감해요. 99% 이제 득도에 이르렀는데 거의 마지막에 됐는데 나타난 시타르타의 아들인 시타르타가 또 금쪽이입니다.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아들을 둥기둥기했는데 가라고, 나한테 관심 끄라고, 이렇게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이 어쩌지도 못한 이 아들을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타르타가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하는 시련인 거죠.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경님이 이렇게 줄거리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근데 차장님은 좀 별로셨다라는 소문이. 저는 사실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목이 시타르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갑자기 고타마라는 부처님이 나오고 이 시타르타는 별개 인물이라는 게 밝혀지고 가상의 인물.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타르타가 득도라고 해야 될까, 득도나 뭐 열반을 해서 훌륭하고 위대한 성자가 되어서 모두에게 추앙받는 결말을 기대하고 봤는데 영웅서사. 근데 그냥 혼자 친구 앞에서 이렇게 득도하고 이게 뭐지? 그리고 또 이 정도로 득도한 인물이 기껏 아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다고? 기껏 아들. 아직까지 인상 깊은 표현인데요. 정말 대단히 득도한 높은 경지에 오른 인물인데 이렇게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휘둘리는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좋았어요. 저렇게 득도한 사람도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고 시타르타랑 뱃사공이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부처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휘둘리는데 나도 그러면은 그 휘둘리는 거가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그 이후에도 휘둘리길 바라고 다시 또 마음의 평온을 찾고 그러기를 좀 바라면서 책을 덮었어요. 득도하지 않았으면. 네네네. 그게 계속 그냥 생이 마감될 때까지 순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사실 좀 비슷하게 읽었는데 이 소설에서 되게 힘주어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시타르타가 자기 스승 고타마를 떠날 때 장면이에요. 이 우수한 학생인 시타르타가 속세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스승이 이제 놀라서 붙잡죠. 나를 따르는 이 순진하고 총명한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 세상에 내려가서 굴욕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그때는 저는 저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대답을 살짝 회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타르타가 득도의 직전에 자식을 만나서 그 자식이 계속 도시로 가고 싶어요. 나 도시로 갈래. 그러니까
옆에서 봐주대바라는 그 동료 뱃사공이 아 그냥 보내줍시다. 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만나야죠. 이렇게 시골에서 갇혀가지고 바나나만 먹으면서 얘가 여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니까 시타르타도 젊을 때 많이 놀았잖아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시타르타가 그때 옛날 스승이 자기에게 했던 질문을 이번에 자기가 자기 동료인 바주데바에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보내줘야 된다는 말인가요? 쾌락과 실패와 그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있는 시내로 얘가 그걸 겪을 것임이 자명한데 내가 얘를 보내줘야 옳다는 말인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근데 이 대목이 윤회의 상징처럼 사람은 그 입장이 되어봐야만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되게 힘있게 묘사가 되는데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봐봐 시타르타야 이제 알겠어? 그 옛날에 네가 아빠 팔을 뿌리치고 나올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겠어? 그 스승의 마음이 어땠겠어? 네가 그 입장 돼보니까 어때? 하면서 약간 고소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시타르타의 마음에서 느낀 것은 그래서 so what? 내가 이게 반복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때 부모와 스승의 마음도 이해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다고 내가 이 아이에게서 겪는 사랑의 슬픔과 힘겨움이 더 경감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인생살이의 힘듦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계속 비슷하게 힘들고 슬프다는 거 그거를 시타르타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책이 깨달음과 성장의 욕설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도 사실 이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었고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도 또 읽고 독서 모임 준비하면서도 또 읽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장면들이 와닿더라고요. 이번에는 시타르타의 아들이 결국에는 떠나잖아요. 아예 그 노까지 부러뜨리고 도망가 버리죠. 배를 훔쳐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계속 절망을 하고 있다가 바주데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로를 해주니까 거기서 갑자기 위안을 얻더니 바주데바한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하니까 바주데바가 나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단일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정말 후련한 듯이 퇴근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떠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숲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 단일성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는 전 사실 아직도 이해를 못했고 왜 그 타이밍에 바주데바가 떠났는지 바주데바는 누구인지 바주데바라는 사람이 실존하기는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 그 단일성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서양의 어떤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이분법에 많이 기초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경험과 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에 많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분의 합이 아니고 그 부분이 합해져서 조화를 이루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완전히 새롭게 깨어난다라는 개념이 그 헤세의 작품 안에 들어있는 전일성, 단일성 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단일성이라는 게 이 작품 안에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남과 나를 구별짓지 않고 천박함과 고귀함을 구별하지 않고 부처가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모두 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 그 구절들을 아마 앞으로의 남은 삶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읽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달라지는 책이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시타르타도 참 명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호한데 모호한 게 저는 좋았어요. 저도. 역시 타로 마스터. 그러니까 말할 때 되게 타로 왜냐면 타로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모호함에 익숙하신 게 아닐까. 혹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문장이 있었을까요? 시타르타가 카말라의 소개를 받아서 상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 상인 앞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세 가지가 있다. 금식을 할 줄 안다. 이 자랑하는 장면이 물론 괴짜라는 느낌이 네, 물론 나중에 만만치 않은 녀석이다. 타락을 하면서 그 금식도 잘 못하게 되지만 근데 정말 대단한 거긴 하잖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죠. 난 맞아. 단식할 줄 압니다. 사색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요거 세 가지가 내가 잘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 면접을 갔는데 자네 장기가 뭔가 했는데 그렇게 세 개를 말했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까지 탁발승을 해서 사실 커리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증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내려온 사람?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할 법한 대답이기도 한데 사실 이 대답 때문에 속세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랍게 보여지는 대목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오늘 나눠볼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시타르타라면 가장 크게 걸려 넘어졌을, 극복하기 힘들었을 난관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속세로 내려온 이후에 여러 가지 생사고락, 이 인생사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카말라, 기생인 카말라죠. 카말라에서 바로 성과 쾌락에 대해 배우고 또 상인인 카와스와미에게 돈, 그리고 돈으로 하는 극단의 쾌락이죠. 도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갈짓자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면서 마음의 평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시타르타처럼 이러한 경로로 인생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성, 쾌락, 돈, 자식이나 가족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이 많이 흔들릴지, 나의 평온을 해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 대답이. 꾸꾸꾸는? 근데 저는 너무 확실하게 이성이었던 게 저는 돈도 진짜? 네, 왜냐면 돈이 뭐 많고 돈을 뭐 벌어보고 뭐 이래야 좀 탐욕이 있을 텐데 돈도 저는 많이 없고 자식이랑 가족도 좀 저한테는 먼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있어봤다. 네, 그래서 경험해봐서 제가 돈의 탐욕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족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고 이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다이어트 할 때도 내가 모르는 어떤 음식 때문에 다이어트가 망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무슨 뭐 피존 요리가 나왔어. 내가 그게 먹고 싶어서 막 뭘 먹진 않은데 라면을 끓이는 장면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나한테 확 땡겨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맞아요. 실패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네. 그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혜 씨는 사랑에 빠지면 많이 흔들리는 스타일이신가요? 휘둘리나 봐요. 업무도 잘 안 되고? 약간 그런 스타일. 휘둘린다라는 게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아니면 네, 감정이 너무 강해서. 네. 좋거나 슬픈 게 다 너무 강해서. 낭만적이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한 거기도 해요. 사랑 땜시? 네, 원래도 저는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 이제 뭐 연애라는 한 방울의 스푼이 들어가면 더 감정 기복이 심해지니까 마음의 평안을 진짜 얻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했고 그 명상에서 하는 말들이 사실 시타르타나 부처가 하는 말들이랑 좀 일맥상통해요. 네. 그냥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정해버리는 거. 내가 슬프면 그냥 내가 슬프구나. 옛날에는 왜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왜 나는 지금 슬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그냥 일어났다. 그 사건이 일어났고 나는 그래서 슬프다. 그냥 그걸로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여전히 주관적인데 내가 나를 타자화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이렇게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듯이. 네네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사랑편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제 추구미거든요. 나는 사랑에 빠져서 여기까지 해봤다. 소개해 주실 에피소드 없나? 저요? 저 저번에는 9시에 회사를 도착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 9시 10분에 그냥 조퇴하고 집에 갔어요. 어머! 사랑 땜시? 네, 사랑 땜시. 이미 왔는데. 네. 그러니까 1시간을 걸려서 회사를 왔어. 근데 10분 만에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도저히 못 있겠다. 저 화장실에서도 눈물 훔친 적 몇 번 있어요. 어떡해. 와. 10분 좋대. 이거 찐이다 진짜. 반차도 아니고. 진짜. 네. 와.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제대로 흔들리셨네요. 네. 근데 약간 황제차사님 별로 공감 못 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황제차장님 어떠세요? 예전이었으면 돈일 텐데 살면서 막 나 돈 없어서 슬프다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돈이라는 게 오늘날 거의 모든 것,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돈 좋다, 막 돈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천박하다, 손깍질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들 공감해주는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돈이라는 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아들을 본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 주변에 아이 있는 분들과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분들이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버 아닌가? 실제로 아이 낳고 나서 제 아내는 아이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투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아닌 거예요. 아직 현재까지는. 내 구성애가 부족한가 싶다가도 근데 또 이제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도 갖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돈이긴 한데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가족, 아이에게 더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지금 아이가 130일 정도 예.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1300일 때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면 완전히 다른 답변이 있으실 수도 있지 예. 않을까. 지금 좀 들으면서 놀란 게 전 당연히 모두가 돈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황제차이님 말씀처럼 저도 막 너무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괴롭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한 90% 정도 이상은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다른 데에서 제가 지금 결핍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감사한 상황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돈이 가장 유혹적이지 않을까. 3가지 칸에서 제가 한 칸만 가져갈 수 있어요. 엄태구 씨가 이렇게 서 있고 가족들의 행복, 그리고 여기에 500억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모두가 500억 가져가지 않을까요? 민경아 이렇게 불러도 엄마 아빠를 데려가다고 해도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500억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그것도 되지 가능하니까. 않을까? 근데 그런 거에 좀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게 저도 참 웃기기도 한데 저도 돈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유독 힘들고 깃발다고 느끼는 게 부동산, 맞아요. 주식, 코인, 서울의 어느 동네 임장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집에 오면 1시간만 있어도 저는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런 게. 어떤 열패감이겠죠. 내가 돈을 많이 갖지 못했으니까 얻는 열패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게 걱정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차님 말씀에 너무 공감했던 게 난 돈이 많아. 아니면 난 돈을 뭐 얼마 벌고 싶어. 너희도 얼른 돈 벌어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됐다는 게 거기서 인생에 많은 괴로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근데 저는 사실 자식 아닙니까? 저는 모두가 가족이나 자식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 중에서도 뭐 자식의 한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자식으로 인해서 평온이 깨질 때가 저의 단점을 자식에게서 볼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시타르타도 자기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애끓는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왜 공감이 갔냐면 얘가 자기랑 닮은 스타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시내로 간다고 다 그렇게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얘가 나처럼 모험심이 강하고 나처럼 남의 말을 안 듣고 모든 걸 다 경험해 봐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라는 걸 아니까 얘를 그 시내에 데려다 놓기가 그만큼 두려웠던 거죠. 사실 저도 되게 극복하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직업이 편집자인데 읽을 수 없는 책이 너무 많아요. 조금이라도 뭐 폭력 묘사가 있으면 진짜로 못 읽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콘텐츠 만드는 사람인데 맨날 힐링물만 볼 순 없는데 라고 하면서 되게 극복하려고 노력해서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쉽지 않거든요. 스스로 불편하게 하는, 특히 저희 직업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 딸이 아이들이 다 같이 보러 가는 어린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 공룡이 등장하기 전에 공룡의 그림자가 무대 위에 드러났는데 그 그림자가 너무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보는데 너는 왜 못 봤어? 게다가 너 공룡 좋아하잖아. 공룡 좋아해서 맨날 공룡 도감 보면서 왜 공룡 그림자를 못 봐? 막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저는 공룡이 멸종돼서 좋아하는 거예요. 멸종돼서 좋아하는 건데 거기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겁이 많아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온갖 간접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 경험이 나의 역치를 넘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때 되게 뭔가 안타깝고 더한 애정을 느끼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싫고 그 어떤 양가 감정? 그게 저의 평온을 너무 깨트려서 나와 이렇게 너무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 이 자식 이게 제일 많이 저를 흔든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런 대담함을 사실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저도 많이 노력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오늘 주제가 극복인데 아무도 극복하실 분이 없네요. 진짜 실패하고 또 극복해보려다 또 실패하고 이거에 진짜 반복이 인생인 것 같아요. 시타르타가 얻은 깨달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다 이렇게 사는 데까지는 상인을 떠나올 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어. 근데 다에 나를 넣은 게 아들 때문인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시다르타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이 시다르타는 속세 사람들이 뭐에 연연하며 사는지 알았고 어떻게 삶을 사랑하는지 알았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계속 사람들을 대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정말로 내가 보고 경멸했던 그 사람들처럼 진짜 어디까지 구려질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되게 처절하고 거의 아들에 거의 맞다시피 하면서 사랑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계속 여기서 단일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다르타는 세계의 전일성을 계속 보고 싶어 했고 세계의 전일성을 추구하며 가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체는 너무 좋은 모습, 우아한 모습 만 사랑하고 추구하고 자신의 전일성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의 전일성을 깨달으려면 결국 내가 나의 이 비루함까지도 끌어안아야 한다. 이 모습이 나다라는 나의 전일성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세계의 전일성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서 시다르타를 가장 처절하고 가장 못나고 비참하고 그런 의미에서 평범하게 만든 이 아들이 이 전체 관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자 뒷표지에 넣은 문장이 이 책의 편집자시죠. 시다르타가 얻은 깨달음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라는 말을 마지막에는 하거든요. 제가 공교롭게도 또 주말에 본 쇼츠에 심창맨 씨 딸 소영이가 있는데 소영이의 어린 시절에 아빠는 왜 게임에서 지면은 싫어해? 이러면 다른 사람 이기면 슬프잖아 뭐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소영이가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걸 좋아하면 되잖아 라고 해요. 그게 약간 시다르타가 한 말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다르타가 아들에게서 받은 고통은 아들만 사랑해서잖아요. 온 인류들을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 인데 아니야. 모든 만물을 사랑하게 되면 아들을 향한 집착이라는 것도 결국에 n분의 1이 되고 그럼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려면은 아예 사랑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소영이의 말처럼. 그게 이제 자기가 얻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고빈다 마지막에 제발 막 깨달음 어떡해 비법 좀 꿀팁 좀 다오 막 이랬는데 막 되게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고빈다 계속 아니 한마디로 좀 심플하게 말해봐 계속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하네 라고 마지막 장면이 맞아. 고빈다 이마에 이리 와보게 하고 뽀뽀를 해줘. 쭉 하니까 고빈다는 알아차린 거예요. 한마디 말보다 뽀뽀가 더 중요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잖아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꿀팁 전수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못 알아듣네. 근데 난 고빈다도 사랑하지 이리 오게 하고 뽀뽀를 쭉 해줬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다르타의 깨달음 이거였지 않나. 어떠셨나요? 이 시다르타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책에 정확히 묘사가 안 되어 있고 헤르만 헤세도 사실은 잘 모르지 않았을까. 묘사하기가 어려워서 묘사를 안 하지 않았을까. 맨날 뽀뽀 장면으로 끝내잖아요. 그 데미안도 맞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둘 관계를? 그러니까 애초에 오늘 주제가 극복인데 극복에 대한 책인가 하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보다 보니까 세상이 극복 이 뭐 열반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다르타는 열반에 들고 싶은가 보다 받아들이고 책을 보았고 제가 생각하는 시다르타의 깨달음은 삶에 대한 집착, 그 세상의 극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게 비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혼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냐? 종교 있는 분들한테도. 그랬더니 내가 죽는 건 뭐 슬프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건 슬퍼 막 이런 얘기해서 나한테는 하나도 도움 안 되네. 지금도 여전히 답을 모르지만 제 생각엔 시다르타는 삶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극복한 게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우겨봅니다. 누군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집착까지도. 지혜님. 저도 아까 혜진 과장님처럼 초반부에는 그 시타르타의 자만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속, 속세에 대한 좀 거부감 같은 게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은 그 속세조차 좋아하게 되잖아요. 뭔가 아낙네들의 웃음소리, 뭐 그들의 정열정의 욕망 이런 것도 다 긍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가치 판단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로 다 소중하고 좋게 바라보는 것, 그게 최종의 깨달음이지 않았을까? 옛날엔 내가 가치 판단하지
비판하면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만의 또 좋은 점들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고 너무 내가 청빈함을 경외시했다면 진리 추구, 정의 추구 이런 것만이 또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시타르트가 깨달은 것이 아닐까? 근데 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썼지만 결국에는 같은 말일 텐데 모두가 다른 깨달음을 생각했다는 게 또 되게 재밌네요. 그쵸.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을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타르타가 되게 비범하고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저는 한 0.1%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그의 친구 고빈다는 좀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시타르타는 나는 내가 직접 부딪히는 것만 내 것으로 인정하겠다 해서 뭐든지 다 경험을 해보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시타르타. 개척파. 개척파라면 고빈다는 항상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려고 하죠. 멘토링을 받으려고 아. 하는 책이나 글 아니면 아. 뭐 멘토의 조언에서 아. 나의 삶의 갈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고빈다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려고 깨달음을 얻을 때에 지식 그리고 경험, 지분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이 시타르트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고빈다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깨달음이 또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현대 사회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이 일종의 깨달음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실제로 자기계발서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구루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당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간절히 바라면 뭐 이루어진다. 당장 이 방 청소부터 해. 이렇게 막 작은 실천들. 예, 화두를 던지고 책도 쓰고 뭐 유튜브나 실제로 대중 강연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따르고 열광하고 근데 저는 사람이 삐딱해서 그런 거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오. 아, 저 사기꾼들. 물론 그 사람들 말 실천도 못하는 저이지만 그런 지식보다는 역시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쪽입니다. 근데 저 듣고 보니 되게 공감이 되는 바가 어. 있네요. 그 시타르타시고 민경님은. 저도 시타르타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 제가 최근에 또 쇼츠였나? 트위터에서 또 멋진 글을 봤는데 오르한 파묵의 먼 산의 기억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책은 뭔가를 경험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잊으려고 읽는 것이다. 제가 독서를 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결시친 중독처럼 저도 뭔가를 잊고 싶어서 계속 다른 이야기로 뛰어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도피처로만 책을 쓰고 있고 사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는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인생에서 정말 혼자 있고 싶고 누구한테 내 감정을 설명할 정도로 아직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됐을 때에는 항상 책을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인큐베이터처럼 세상과 나를 격리시키는 그런 도구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나에게 더 준 깨달음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시타르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혜꾸 어때요? 저도 그냥 시타르타일 것 시타르타를- 같아요. 네, 그걸 또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트위터에서 되게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막 맞아. 책갈피, 리트인, 맘찍 다 해놓고 어느 순간 그 문장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그걸 경험을 했을 때. 그래서 그냥 내가 텍스트로 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것과 내가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깨달았을 때의 느낌이 배로 느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경험을 해봐야 좀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한 소설도 완전 모태솔로일 때 읽었을 때랑 어떤 연애를 한번 하고 나서 읽었을 때 그 감흥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게 자기 진짜 경험이랑 싱크가 맞지 않으면 막 깊게 이해했다고 보기가 힘든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까 황제 차사님이 죽음을 생각하면 좀 무섭다고 하셨는데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 좀 더 용기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그건 제가 자식도 없고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제 몸뚱아리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30대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했지만 없는 존재들이 있어서 그들을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용기가 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에서 이런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지.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것쯤은 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멋지다. 이번에 제가 당장 내일 후지 락 페스티벌 가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후지 락 페스티벌 가는데 7월 대재앙설이 있었어요. 아 맞아. 아, 알죠, 알죠. 하려다가 네.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싶은데 근데 진짜 내가 내일 죽는 운명이라면 한국에서 그냥 있느니 굳이 락 페스티벌을 즐기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멋있다. 지혜님이 시타르트라면 저는 거기다 감히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저는 지혜님만큼 뭔가 대담하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빈다처럼 스승 밑에 남긴 남았어. 차마 떠나지는 못해.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안 듣고 계속 시타르타가 지금 어디쯤 갔겠지. 재밌게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시타르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농땡이 치는 고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영원 문구가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력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SNS나 이런 데서 항상 서치를 해보는데 거기서 읽고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면 세계문학 인력에 항상 한 문장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 한 문장을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세요. 맞아.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책의 내용 앞뒤 맥락을 읽지 않으셨으니까 그걸 자기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뽑은 점괘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입한 문장들이 사실은 책 내용이랑 정반대일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막 꼭 틀리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이 시타르타를 읽고서도 각자 그 깨달음을 다르게 생각한 것처럼 결국 언어라는 거는 내 상황 맥락? 경험에서 계속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에도 그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것처럼 언어로 된 깨달음은 항상 내가 어떤 삶의 어떤 국면에 있고 지점을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보이기 때문에 저도 경험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경험들을 더 가열차게 대담하게 해보고 싶다고 늘 꿈꾸지만 항상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고빈다.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고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부적 문장이 있거든요. 아, 윤희형 작가님의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첫 문장이 나는 마음이 작다예요. 그래서 아까 혜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설 속 내용이 사실은 엄청 공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 첫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 인용하시는 분들처럼 저는 그냥 그 문장으로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쿨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근데 그게 안 되네? 맞아. 나는 마음이 작다. 이런 문장으로 다 치환을 해버리면 눈물 날 것 같아. 아직까지 저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 인간관계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고 근데 그 첫 문장을 늘 생각하면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듣고 그 문장을 마음에 입양해 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힘들 나는 때마다. 마음이 작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작은 거인이지. 근데 여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마음이 작다의 굉장히 웅장 버전이었어요. 뭐예요? 말해줘요. 이것도 저한테 되게 위로를 주는 말인데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사랑한다.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으며 작은 체험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자를 그는 기꺼이 다리를 건넌다. 이 문장인데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는 의연함과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작은 체험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예민함과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저로 하여금 뭔가 저의 나약함을 의연함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자질로 여기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 나약함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나을 수 있고 내가 어쩌면 너무 뻔뻔해지는 거를 방지해주고 있을지 몰라. 이 취약함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가 나를 좀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고정된 나가 아니라 변화하는 나로 다른 다리를 건너가는 나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라게 생각을 해줘가지고 항상 너 갖고 다니. 짜라투스트라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 문장만큼은 내 것이다. 네, 이렇게 시타르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꾸부터. 저는 최근에 정말 다 읽은 책인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물리학자의 어머. 책이에요. 시타르타가 가면 갈수록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약간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적인 의미로 말하는데 실제로 물리학자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차 안에 있을 때의 시간과 그냥 가만히 있을 때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의 시간과 평지에 있을 때의 시간이 미세하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학적으로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이 시간이라는 지표는 지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주에서의 이 시간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시간인 것이지 실제 시간은 상대성도 있고 미세하게 그 위치나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어서 근데 그게 되게 서정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서 깨달음을 많이 주는 책이에요. 시타르타가 정의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모험을 떠나는데 이것도 뭔가 정의와 진리를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
결국에는 우리는 뭐 사랑해야 되고 하나로 다 이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어서 저도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문과도 읽을 수 있나요? 네, 완전 읽을 수 있어요. 네. 또 황제차이님 어떤 책 추천하시는지. 저는 절판된 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을 좀 끌고 나왔는데 힙이다 힙. 구할 사람 알아서 구해라. 네, SF 소설이고 저자가 로저 젤라즌이라는 작가이고 제목은 신들의 사회입니다. 이 시타르타라는 책 제가 처음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가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불교에 대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 외로 되게 이해도가 깊고 서양인들이 어떻게 불교라는 동양 종교를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신들의 사회라는 책이 떠올랐는데 이 책은 전형적인 영웅서사이고 종교 이야기를 가져다가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을 보면은 머나먼 미래에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외계 행성을 개척을 하고 그 개척을 한 1세대가 외계 행성에서 신으로 군림을 해요. 힌두교의 신격을 빌려와서 신으로 군림을 하면서 후손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걸 억압을 해요. 근데 이 1세대 중에 그러한 노선에 반발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사람이 반발을 하기 위해서 고른 게 불교예요. 힌두교 신격에 반발하기 위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자신이 이제 부처인 양 행세를 하면서 반격의 논리를 설파하는데 놀라운 거는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체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불교를 가져다 쓴 것뿐인데 불교의 설법을 듣고 정말로 깨닫는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이 시타르타도 보면은 기존 체제의 최상층인 브라만이기도 한데 그 가르침에 만족을 못하고 구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들의 사회에서도 불교가 기존 체제를 깨트리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생각이 나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유사성이 많네요. 그러게요. 저는 딱 붙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극복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록산 게이의 헝거입니다. 아까 황제차이님한테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하는 점이 진짜 죄송한데 저도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정말 이 살을 빼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띄어져 있는 과제 같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고 뭐 어쩔 땐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 헝거라는 이 에세이가 록산게이가 엄청난 폭식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 아빠가 이제 록산게이를 데려가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하려고 체중계에 딱 올라가는데 체중계가 고도 비만 전용 체중계인 것부터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회상을 하면서 내가 왜 폭식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폭식을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걸로 극복하려 했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써놨어요. 그걸 읽으면서 지하철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 사람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많다, 이것도 좀 되게 슬펐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써서 책을 내놓은 게 되게 쾌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 좋은 책. 나의 인생책 그죠? 중 하나. 인생책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 독서클럽 성장편을 하면 주제 도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책이었어요.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이라는 작품이고 여기서 그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프랑스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게 된 어른들이에요. 이 도시의 배경이 한때는 프랑스에서 되게 철강 산업으로 그 나라를 먹여 살리던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어떤 지역이 배경이에요.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어른들은 어딘지 맨날 우울하고 그리고 또 화가 나 있고 서로 자주 싸워요. 엄마 아빠끼리. 그 밑에 있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고 이 책의 뒷표지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되게 이 작품을 잘 요약하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슬프든 행복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랑에 빠지고 성인이 되는 생의 첫 경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러나 각각 집안 배경이 다른 하신, 스테프, 클렘 그리고 앙토니의 미래를 향한 꿈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점점 달라지게 된다. 이게 정말 딱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서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좌절하고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20대 초반, 10대 후반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나라든. 그래서 읽으면서 또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실패와 극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가면 마음속 한켠에 약간 부채감이 남는 게 어떤 실패는 그리고 어떤 슬픔은 극복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고 이렇게 제도화된 실패도 있어요. 그래서 극복이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마음가짐을 통한 극복이라는 주제와는 또 다르지만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극복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찾아오는 실패는 지혜님 말씀해주신 감정처럼 어떤 때는 극복하려는 대상이 아닌 실패 자체로 남아있는 실패들이 있을 텐데 상실이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같은 것도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서다. 맞아. 네 마음가짐을 잘 먹지 않아서다.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져서 그래. 어. 긍정적으로 그래서 봐봐. 그런 것들 어. 때문에 바꿔보자 하는 어떤 사회 흐름이었다면 그거에 반대항으로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책이 시다르타 같아요. 아니다. 극복할 필요가 없다. 모든 실패들은 너한테 예정대로 다가오게 되어 있고 실패와 성공의 구분도 없고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책이잖아요. 그런 게 요즘 필요한 메시지라서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책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뽀뽀나 한번 해줘라. 그런 말을 하고 잡혀갈 싶었던 수 걸 있다. 수도 있어. 잡혀갈 수 헬스는 있다. 참 뽀뽀 장면 좋아하잖아요. 서로 상호 합의하에 해라. 네. 네, 이렇게 세 번째 독서클럽 극복 특집을 해봤는데요. 다들 소감이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분의 책에 대한 이해도가 파고들고 이렇게도 책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저희 해외문학팀. 네. 그리고 오늘 제대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대단히 재치 있고 죽음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인 자세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구나. 아. 어때요? 좋았죠? 참 혹시 또 오고 싶으세요? 저희 클럽에? 바로 말이 안 나오면 진실이 아닌데. 아마 조회수가 잘 나와야 불러주시죠. 그럼 쌤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황제 사장님의 제 출연 꼭 간곡히 바라면서 지혜님 회사 사람들이랑 가끔씩 그냥 짤막짤막하게 뭐 어떤 책 읽었다,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 잡고 이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해본 적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색달랐고 저는 같이 일을 안 하고 사실 그냥 오다 가다 보는데 이렇게 너무 멋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보일 때와 내가 또 여기서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 당신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작은 거인. 민경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있겠어? 싶으면서도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 하는 부담감이 좀 있었고 막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진 못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요한 건 책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두 분 다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과장님 어떠셨어요? 저도 민경님하고 똑같아요. 이 책에 관해서 우리가 뭐 월드컵에도 얘기하고 맞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또 약간 과몰입할 줄 몰랐어요. 어제도 밤에 되게 과몰입해서 혼자 울컥했거든요. 제가 헬스의 책을 참 좋아하지만 데미안이 나의 어떤 시절을 상징하는 책, 그 시절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진 같은 책이라면 시다르타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발견되는 책이라서 저도 너무 좋았고 두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데 내가 실패했던 경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 사람의 이렇게 안으로 탁 들어가는 질문을 하기까지가 책이 아니면 되게 오래 걸렸을 맞아. 거라고 생각해요. 수년 동안 빙빙 돌았을 대화를 책이 이렇게 딱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서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 선정도 좋았던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그리고 청취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 독서 모임 어떠셨는지 저희가 같이 나눈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이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